안녕하십니까. 구독형 설명회 구독자 여러분들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형 설명회 그 질의응답을 준비하면서 그냥 여름이고 질의응답은 좀 제가 종종 이렇게 오픈형으로 많이 공개하니까 또 사실 7월 질의응답도 몇 개 없었어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이건 좀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이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그 질문하신 분 개인정보는 전혀 알 수 없게 다 준비를 했어요, 제가. 네,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다가올 여름방학. 근데 문제는 이거가 업로드 될 쯤에는 이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 다 간 여름방학인데 지금 학년별 효율적인 공부 계획을 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제가 공부,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부법, 공부의 왕도가 없어요. 공부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하는 애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공부법이 있다 해도 공부법이 있어. 왕도가 딱 정도가 있어. 그런데 걔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 공부법도 공부를 못해서 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법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공부법이 되게 있는 것 같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니 공부법이 명확하게 있으면 그걸 하면 되지. 공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의지가. 자, 그래서 뭐 엄청난 효율적인 공부법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은 있어요. 여름방학은 짧기 때문에 뭐 다 지나긴 하겠지만 여름은 또 올 거니까 1학년은 1학기 학교 생활을 기준으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내가 자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한 학기 한 번 이제 돌아본 거잖아요. 이제 한 번 이제 맛을 봤잖아. 5학기 5번 맛을 봐야 되는데 이제 한 번 맛을 봤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맛을 본 걸 토대로 내가 뭐를 바꾸고 뭐를 하고 뭘 하면 안 돼야 되는지를 피드백, 네. 그래서 바꾸세요. 그리고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3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수능 중심으로 가든 아니면 뭐 교과 전형으로 밀어붙이든 아니면 얘가 수능 최저가 좀 리스크가 있든 아니면 뭐 얘가 뭐 활동이 뭐 정말 부족하든 아니면 뭐 얘가 뭐 스페셜한 진로를 노리고 있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걸 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를. 그리고 필요한 거에 따라서 학원도 바꾸고 또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정도밖에 답변을 못 드리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사고 학생인데, 지금 상황이 내신보다는 수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흔한 자사고 학생이죠. 흔한. 그런데 얘가 여름방학에 수학만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리고 제가 성적을 보니까 수학 성적이 좀 괜찮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다른 과목 대비 괜찮은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과목 대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성적이. 국어가 4등급이야. 수학이 2등급이야. 그러면 이거를 수학을 잘한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아, 못하는 건 아니죠. 그냥 국어보다 수학이 나은 거예요. 수학은 1등급도 있고, 1등급에서도 90점 이상이 있고, 90점 이상에서도 두 개 틀리는 놈이냐, 한 개 틀리는 놈이냐가 있고, 만점도 있단 말이야, 수학은. 그러니까, 이게 하면 사실은 상대적인 겁니다. 이 또한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얘가 수학을 잘하니까 거기서 뭔가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얘가 내신보다 수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얘 성적을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성적을 보니까. 여름방학에 수학만 하고 싶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수능은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수능은 총점 싸움이에요. 수능도. 국어 못 치면 망하는 거예요. 국어도 못 치면. 과학도 못 치면 망하는 겁니다. 수능은 총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굳이 내가 수학에서 한 문제 더 안 맞춰도 다른 과목에서 한 문제 더 맞추면 돼요. 물론 뭐 과목별로, 대학별로 뭐 비율이 그건 나중에 성적표 받고 생각하고 일단은 밸런스가 중요하단 말이야.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얘 제가 딱 성적을 보니까 제가 뭐 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이런 학생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얘가 수학을 그나마 좋아하고 잘하니까 뭐 자기가 뭐 수학만 하고 싶다고 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공부만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 수학은 그냥
해놓은 거를 이렇게 이용하면 되니까 계속. 뭐 근데 뭐 국어, 과학은 뭐 또 자꾸 외워야 되고 뭔가 낯선 거 자꾸 해야 되고 막 근데 수학은 좀 해놓은 게 있으면 계속 그거를 반복적으로 뭐 100문제를 하든 200문제를 하든 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끌어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풀었을 때 약간 이 손맛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수학만 잘해서는 대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수학을 못해도 대학을 못 갑니다. 하지만 수학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정시 중심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시고 연착륙 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시로 간다고 해서 야 수능 어린이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자 이제 수능에 이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학교 생활과 수능 대비를 이렇게 연착륙하면서 이렇게 크로스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얘 꼭 데리고 오세요. 얘는. 네. 얘를 데리고 와야 돼요.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게. 다 비슷한 질문이에요. 3학년 선택 과목 뭐 하냐? 공대에 가고 싶어요. 3학년 때 영어 해야 될까요? 의대에 가고 싶어요. 3학년 때 영어 해야 될까요? 영어 요즘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은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 때 영독작이 있어요. 근데 고정을 한 학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택 가능한 학교도 있어요. 그럼 선택 가능한 학교들은 보통은 영독작 혹은 뭐 영어회화 일반 선택 등급이 나오는 과목이랑 이렇게 진로 선택 등급에 부담이 없는 과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계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 내신 대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친 듯이 외워야 되는 이걸 싫어해요. 되게. 그러니까, 야, 저거 성적도 안 나와서 오고, 심지어 내가 저것도 싫은데 성적도 영어가 잘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안 하고 싶지. 이게 나은 것 같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의대 희망자니까 성적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도 싫은 거야, 얘도. 하기가. 하지만 결론을 해야 된다는 거야. 특히 의대예요. 하세요. 하세요. 최상위권 공대를 원해요. 하세요. 선생님, 아니, 공대랑 의대랑 저 영독작 하나 안 하고 뭔 상관입니까? 교육과정 평가가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진로에 맞는 과목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초교과를 충실히 하냐 안 하냐 이 중요한 거예요. 도망간 거잖아요. 어쨌든. 너 그거 하기 싫어 도망갔네? 라고 물어보면 뭐라 하실 건데. 만약에 면접에서 아이고 너는 이거 영어 싫어요? 네. 그래서 저거 선택하셨어요? 네. 나가. 그리고 갑방고인데 공대를 가고 싶대요. 근데 갑방고대 내신이 좋대요. 이것도 대단한 학생이죠. 갑방고도 내신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방고는 웬만큼 내신이 좋아도 보통은 정시로 하는데. 자, 얘가 이제 모라생지를 다 이수를 했는데 물투와투 생투를 한다고 하세요. 괜찮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물론 걱정이 되죠. 갑방고니까 보통 정시로 많이 가고 얘도 정시 성적도 잘 나올 거고 정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세 개를 다 하면 왠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수능 대비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개를 하나, 두 개를 하나 똑같이 부담입니다. 똑같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를 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러면 얘가 이제 과중형이 되는 거지. 교육과정이. 과중형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요즘에 과중이 아닌데도 4개, 3개 하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중 학교들은 4개, 4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4개, 4개. 반드시. 그래야 과중인 티를 낼 수 있다. 그래서 과중반 애가 나와요. 바로 또 질문이. 그 다음에. 과중 학교를 갔어요. 얘가. 그리고 과중반으로 갔대요. 근데 결국 못 버텼대요. 그래서 2학기 문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대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힘든 결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 얘는 이제 박윤정 선생님 상담도 받으셔서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못 버텼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질문 게시판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써놓으신 걸 제가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갖고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얘는 이미 1학년 때부터 그것만 봐도 문과였어요, 얘는. 제가 방송으로 수년간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문과야. 그리고 얘는 아마 중학교 때부터 문과이지 않았을까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애를 과중학교 보낸 것도 잘못이고 거기서 과중만 보낸 것도 잘못인 거야. 이거는 사실은 어머님도 사실은 이거는 일정이 아니라 상당수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거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바꾸고 오케이.
보통은 학교에서 이렇게 잘 안 바꿔주려고 할 텐데 좋아요.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1학기 때 과중반을 가다가 이제 2학기 때 문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돌아갔다는 표현을 쓰죠. 고향으로 컴백홈 한 거예요. 컴백홈. 네. 컴백홈. 네. 아, 우리 태지 형님 또 보고 싶은데 앨범을 안 내주시네요. 네. 갑자기 또. 네. 이제 터질 것 같은 내 심장을 미치게 만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지. 이 과중이. 나를, 그래서 돌아갔어. 가니까 이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정법 중에 뭘 선택하냐라고 물어보신 거야. 그런데 사무는 무조건 들을 예정이래요. 생윤이랑 요거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중에 이제 뭘 선택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무거나 선택이 됩니다. 이건 사실은 뭐 어떤 걸 선택하는 건 그렇게 중요해 보이진 않는데 다만 여기서 잘 모르겠으면 인원수가 많은 과목을 선택하세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인원수가 비슷하긴 하겠지만 보통 요게 제일 적긴 한데 요게 좀 많을 수도 이 학교 애들은 요걸 또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은 과목 그래도 내신 관리가 수월하니까 얘가 요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내신이 좀 안 좋으니까 어쨌든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내신을 그래야 뭐 교과 전형을 쓰든 아니면 뭐 얘는 보니까 수능 올인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수습을 해야 되니까 내신 성적 중심으로 선택을 하시고 다만 얘는 수능 올인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얘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뭐 학생부를 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질문한 내용을 보니까 얘가 수능 올인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다만 2학기에는 내신 관리는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건 2학기 끝나고 판단하시고 그 생윤 3호는 1학기 범위부터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수능을 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지금 두 개 다 칠 수도 있고 최소 하나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학기부터 범위를 공부를 해서 공부를 약간 나눠서 하세요. 내신 대비랑 1학기부터 해야 되는 공부랑 나눠서 하시고 나머지는 뭐 세계지리 같은 거 만약에 하시게 되면 2학기 내신 범위만 하세요. 그냥. 얘는 2학기 겨울방학 뒤에 더 와야 돼. 얘는. 그리고 5번, 야, 이게 제가 정말 재밌는 질문이에요. 오랜만에 또 보면서 엄청 웃었습니다. 제가. 이 어머님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이 어머님의, 이제 어머니도 답답하니까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 어머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근데 주변이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아무리 봐도 강아지 같은데, 자꾸 너구리래, 주변이. 아무리 봐도 강아지야. 근데 실제 강아지란 말이야. 근데 주변은 다 너구리래요. 그러면 사람의 심리라는 게, 너구리인가 봐. 이런단 말이에요. 23년도 1회 졸업생을 배출한 일반고입니다. 작년에 1회 졸업생을 배출했대요. 작년에. 신설학교죠. 그리고 이 학교가 위치한 동네가 스카이를 못 가는 동네라고 소문이 났대요. 대체 어떤 동네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문이 났대요. 어떤 동네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동네를 정확히 어느 동이다라고 명시한 거 아니라서. 그래서 문제는 이 동네를 이 동네 학원 원장들도 못 가는 애들 못 하는 애들이라고 막 까고 이 학교의 학원 선생님들도 다 깐대요. 그리고 이 지역의 주민들도 막 깐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학교들은 야 스카이는 못 가.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 다 공부 못 해. 그래서 그냥 그 동네는 그런 분위기래요. 그런데 작년 1회 졸업생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스카이도 다 갔고 서성한도 갔습니다. 근데 이 실적이 좋다는 게 눈에 띄게 좋다는 게 아니라 요런 분위기에서 실적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적이 아무리 공부 못하는 학교도 1등급 초반에 있기 때문에 다 갑니다. 가요. 수능체점 맞추면. 근데 어쨌든 스카이도 가갔고 서성한 실적도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인지 부조화가 생긴 거지. 이 동네는 스카이도 못 가는 동네야. 그래서 스카이를 계속 못 가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 동네를 맨날 눌렸고, 우리 동네 학교들은 스카이도 못 가. 그러니까 스카이를 가면 안 돼. 보내면 안 되는 거야. 내 말이 잘못된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눌렸는데 이게 나왔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동네 어머님들이랑 학원 관계자들이 신설학교는 원래 1회부터 3회 졸업생까지는 어드밴티지를 주게 돼 있대요. 아니, 어머니들 원래 모르셨어요? 신설학교는 1회부터 3회 졸업생 때까지는, 얘네들 어드밴티지가 있어. 얘네들 왜냐, 입시 실적도 모르고 그냥 과감히 얘네들이 입학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건 대학들이 다 감안해서 어드밴티지를 주게 돼 있다.
그런데 너는 어머님 자녀는 지금 사회 졸업생이 되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무섭습니다. 네. 너구리예요. 강아지인데 아무리 봐도 저건 강아지예요. 자꾸 너구리라는 거예요, 저걸 자꾸.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뭐 답변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자, 이 어머님은 이렇게 해야 돼요. 반박하지 마세요. 너구리라고 하세요, 그냥. 항의하지도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그냥. 그냥 냅둬요, 그냥. 자꾸 싸우지도 말고 계몽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게 강아지인지 너구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건 무조건 너구리여야 되는 거예요. 너구리도 귀엽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분들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냥 냅두자. 근데 이게 지금 웃을 게 아니라 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지역 되게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가 일일이 막 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얘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이 강아지도. 그래서 질문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제 했고요. 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내 할 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입의 뭐 어떤 특정 학교가 무조건 유리하고 야 이건 신설학교 똥통학교 나가 그런 게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만큼 하면 할 만큼 실적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대입이. 그래서 더운 여름 열심히 하시고 8월 질문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